기록.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색 지각과 관련해서 기억색을 얘기를 하면서 레티넥스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중에 뇌가 관여한다. 즉 상위의 어떤 저장된 기억, 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뭐 감각 수준에. 그래서 우리는 감각, 지각, 인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배우지만 아까 기억색을 얘기를 하면서 레티닉스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이렇게 감각 일어나고 끝, 그다음부터 지각 일어나고 끝, 그다음부터 인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각, 지각이 연속 차원에서 일어나면서 또 상위의 인지 지각이 이 감각 지각에 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이 양방향적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상위의 지각이나 인지가 우리의 감각을, 상위의 인지가 우리의 지각을, 상위의 지각이 우리의 감각을, 또는 감각이라는 물리적 자극의 특성이 지각과 인지에 이렇게 서로 역동적으로 계속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게 되느냐. 우리는 먼저 보자마자 정경과 배경으로 나눈다. 그럼 정경은 뭐가 정경인데 우리가 어텐션 하는 부분이다. 왜 우린 거기에 어텐션 하게 되는데 선천 후천적 영향으로 우리는 거기에 어텐션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어텐션을 달리하게 되면은 배경이, 배경이었던 것이 정경이 될 수도 있고 정경이었던 것이 배경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아까 루빈의 역전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선천 후천적으로 어텐션하게 되어지는 대상을 그 다음째는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느냐, 지각하게 되느냐, 결국은 다시금 인식하게 되느냐, 리코그니션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주의가 주어진 피겨, 전경을 우리는 조직화한다. 책에서는 집단화한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는 조직화한다. 저는 조직화가 더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르가나이즈 한다. 그런데 그 오르가나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제가 저 앞선 주에 수업하기 전에 한번 보라. 그렇게 그걸 보고 오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와닿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바로 마이클 시어머가 보여준 그 내용이 바로 어떻게 오르가나이제이션 하느냐를 진화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단순히 색깔이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에 전반적으로 다 상, 그, 통하는, 그죠? 일이관지하는 그러한 원리로서 그 동영상에서는 그죠? 이상심리학과 관련된 조현병에서의 환각과 망상까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도파민 효능계 기량제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보라 한 것이 다 그런 이유로 보라고 했는데 보셨으면 도움이 될 테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한번 짧으니까 그좀 빨리 돌리기 1.5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해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탁 이해가 되는 만큼 뒤에 내용들이 점점 쉬워져요.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그죠? 위에 쌓아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 제가 했었고 나무가 있으면은 결국 뿌리가 그죠? 뿌리의 어떤 건강함이나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ip사귀와 잎사귀 끝에 맺히는 꽃이나 열매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감각 지각이니 그 뭡니까 생물 생리심리학 이런 것들은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토대가 되질 만큼 뒤에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그 내용이 통합되어져서 거시적인 눈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낱개로 그냥 낱개로 외워서 암기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공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 낱개로 하기는. 그래서 좀 거시적인 눈과 그 안에 이제 그 물 밑에 흐르는 그런 원리를 여기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전공에 그게 접목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과목 제목이 인간 행동의 이해 심리학인데 심리학 주변에서 뭐 대중서적이나 뭐 온라인상에서 떠는 거 재밌고 신기하고 흥미롭더라 해서
그러한 생각과 또 그 이외에 또 전문적인 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해보니까 이게 만만찮단 말이에요. 뭐 제대로 좀 하려니까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흥미끌고 끝나면은 뭐 좀 재밌고 말 텐데 그게 제대로 하려니까 이제 내용이 제가 전달하는 것이 좀 그죠? 조금 제 생각에 좀 만만하지 않게 여기지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최대한 더 솎아내고 해서 그래도 요것만큼 싶어서 핵심적으로 고른 게 이게 내용이만큼 지금 많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이제 할 내용이 많아서 저는 이제 마음이 지난 시간 좀 바쁜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두 번째 한 내용을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을 조금씩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출연했는데 또 많은데 출연한 것 중에 지금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형태지각과 관련해서 정경 배경 얘기 나오는 것이 교재 150쪽이에요. 그 정경 배경 구분이 1번이고 괄호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 지각 집단화인데 바로 지각 집단화 즉 그 지각 집단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뭐냐면은 앞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텐션하게 되어지는 그 피겨 정경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가나이즈 하느냐 할 때 근접성에 의해서 올가나이즈 한다. 즉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그 유사성 비슷한 것끼리는 그것이 한 덩어리라 생각한다. 그다음 에 151쪽에 연속성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한 덩어리라 생각한다. 완결성 뭔가 빈틈이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완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낱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성, 그리고 연결성, 공통 영역, 친숙성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PPT로 공유한 것은 친숙성만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 151쪽에 보시면은 금방 얘기한 그런 지각 집단화의 원리가 나와 있어. 첫 번째 근접성. 교재 갖고 교재가 여러분 있어야 될 텐데 교재 보면은 이것이 동그란 원이 있고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 게슈탈트 심리학이 우리 그때 그 학파 소개할 때 그 게슈탈트 심리학 봤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인식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형태 지각이라는 말로 지각이라는 이름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의식적인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형태주의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 각각을 낱개로 보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한 덩어리로 거리가 멀면 이건 별개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지각한다라는 것을 지금 형태지각 관련해서 첫 번째 어떻게 오르가네이션 하느냐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화하는 또는 집단화하는 뭐 규칙이랄까요 특성 근접성 그리고 유사한 것끼리 모은다 그리고 연속되어 있는 것끼리는 한 덩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완결성 여러분 그 점으로 퉁퉁퉁퉁퉁 찍혀 있는데 그것이 달마시안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본 그런 이미지 본 적 있나요? 아 제가 그걸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거죠. 그냥 낱낱이 점인데 그 점들이 요렇게 그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메우게 되면은 하나의 완전한 달마시안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완결성에 의해서 지각해야 된다 해서 여기 지금 그림 4-31에 그런 지각 집단화 오르가나이제이션 원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르가나이제이션 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는데 이 각각 여덟 개를 여러분이 다 외우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친숙성 하나만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친숙성 원리에서 그 인디언 얼굴 찾는 그림 보고 계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이것이 지금 금방 그 어떻게 오르가네이션 하느냐, 집단화하느냐 중에 특성으로서 친숙성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 말 타고 있는 이 카우보이랄까요? 이 말 그리고 나머지는 배경처럼 이렇게 언뜻 보여요. 예. 우리 이런 사람에게 다른 나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에게 우리는 어텐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는 특히 의미가 많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그죠? 여러분이 뭐 제가 여기서 얼굴을 찾아보세요라고 어떤 그러한 말씀을
안 들여도 보다 보면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얼굴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결국 보면 이거 하나하나 바위돌에 해당하고 그죠? 뭐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친숙하고 친숙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생물학적 의미를 띈 것이 사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친숙성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하나의 얼굴로 그렇게 지각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또 나머지 몇 개는 못 찾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 형태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형태 지각의 원리. 그럼 이것을 설명한 원리는 이제 아까 세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판 이론 같은 거는 A자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된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다 형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런 형태 제인 아까 속성 탐지론 그죠? 그 핵심된 어떤 그런 속성들 그걸 가지고 어, 다른 것들을 일치하면은 다 동일한 하나의 형태로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 원형 이론은 가장 아이디얼한 형태 하나를 우리가 지니고 있고 그것과 비유해서 그렇게 유사성에 의해서 그것들을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교재 읽어보시면 그렇고 또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우리 3장에서 봤던 생물 심리학적인 자료로도 가장 뒷받침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원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다라고 여기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지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과 관련된 것은 이제 깊이 지각 또는 거리 지각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고양이를 본다. 지금 내가 내 머리 나로부터 요만한 거리, 이만한 거리. 이 고양이가 나로부터 이만큼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어떻게 아느냐? 먼저는 뭐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뭘 볼 때 이것이 동공도 얘기했지만 이 렌즈 크기가 두께가 두꺼워지냐 얇아지냐에 따라 이 망막상에 그죠? 소위 빗자극 달리하면 이런 대상의 이미지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국 전자기파일 뿐인데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 대상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중심하에 잘 맺히느냐 이것이 잘 안 맺히느냐 어떠냐에 따라 노안 원시가 되고 뭐 근시가 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맺힐 때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아까 모양체 털 모자가 털 모자고 양이 모양 양자 그래서 털 모양의 근육들인데 이것이 수축 이완한다 했어. 그런데 이 털 모양체를 수축 이완해서 이 렌즈를 두껍게 얇게 하는 것은 소위 의식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주체라고 서양 철학에서 히랍 철학에서 얘기하는 주체 객체 개념의 그런 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이거 다 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스스로 내가 한다.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한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렌즈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양체의 긴장 정도 그죠? 렌즈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게 하는 이 모양체의 이완과 긴장 정도가 다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유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뇌 안에 입력이 돼요. 그러면 그 정보가 내가 보고 있는 이 본다는 의미도 이거죠. 주체 개념인데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전자기파와 반사지연 대상과 나의 눈에 있는 감각신경과 뇌가 만나면은 그 삼자가 어우러지면서 보여지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어느 만큼 가깝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을 끼워 넣는 바람에 헷갈릴 텐데 결국 뭐예요? 이 렌즈 두께를 조절하는 내 눈의 이 근육의 긴장 정도가 다시금 피드백되어서 이걸 수축 이완시키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자동화된 신경계가 그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우리 앞서 자율신경계 배웠죠. 이 3장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수축 이완이 될 텐데 그 수축 이완된 상태에 대한 근육의 그 감각 정보가 다시금 피드백되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이죠. 내 몸의 일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 플러스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자극을 통합시켜서 거리가 어느 만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가 내 밖에 있는 이 대상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만으로. 아까 색깔도 빨간 사과 얘기할 때 빨갛다라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나의 몸, 소위 신경계, 그리고 전자기파, 대상, 이것이 어우러져서 빨갛다는 거 아는 것처럼 이 거리도 얘가 단지 주체 객체라는 이름으로 나와 분절되어서 별개로 멀리 가깝다가 아니라 이 대상 플러스 내 몸, 신체의 상태가 합쳐져서 멀다 가깝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때 본다는 것은 시각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감각, 지각, 인식,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내 자신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할 때 그 자기 방식이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플러스 바깥 대상, 그것이 합쳐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깥 대상은 똑같은 거리라도 만약에 이 렌즈의 두께, 모양체를 인공적으로 이것을 이완시키나 긴장시켜버리면은 이 대상이 더 멀거나 더 가깝게 우리는 지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거리 지각, 깊이 지각이나 거리 지각이 같은 말이에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거리를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 대상이 나로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아니면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인식하거나 착각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멀면은, 그죠? 이 각이 커지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죄송해요. 멀면은 이 각이 적고 가까워지면은 이 각이 커지겠죠. 그 얘기 뭐냐면 가깝다는 얘기는 눈알이 안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요. 뭐 우리가 배웠던 중심화에다가 이 대상을 포커싱 하게끔 눈알이 안쪽 이렇게 돌겠죠. 가까우면. 멀면은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 눈알 자체를 돌리는데 이 눈에 6종류의 근육들이 또 붙어 있어요. 좀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은 이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하는 모양체 근육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눈알을 굴리는데 관여된 6종류의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만큼 수축 이완하느냐가 다시금 피드백 되는 거예요. 이 눈알을 수축 이완하는 이것도 뭐 그 얘기는 생략하죠. 할 때 이 근육의 긴장이 뇌에 피드백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삼장할 때 고유 감각 얘기했던 거. 바로 내 신체 중에 일부 눈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 플러스 지금 이 대상의 형태, 아까 봤던 뭐 주위에서 전경 배경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죠? 또 이 형태에 대해서 반사된 그런 빗자국, 물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전자기파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을 조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우러져서 이 녀석이 나보다 멀다 가깝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히랍 철학에서, 소위 서양 철학의 뿌리라는 히랍 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능동적인 주체고 대상은 피동적인 객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상을 포획하듯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군림하듯이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첫 번째 인식론이라는 소박실제론이라는 거예요. 즉 상식실제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 뭐냐라는 존재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인식할 때 그냥 이런 심리학적 내용을 모르고 이런 생물학적 내용도 모르고 그냥 누구나 지구는 편편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되어지고 지각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누구나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은 나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실제론, 즉 소박실제론이 철학에 있어서 존재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식론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그린 아이들도. 근데 이러한 실제론이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성인이 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존재라는 것이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초기의 히랍의 그런 존재론과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우린 평소에 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결국은 주관을 낳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존재란 무엇이고 실제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적 경험은 왜 그렇게 하며 그러한 심적 경험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철학의 인신론과 존재론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러한 소박 실제론이나 상식 실제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을 다시금 상식적인 수준, 상식 심리학 또는 민중 심리학, 대중 심리학이 아닌 식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르니까 제대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려면 이게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흥미롭고 재미있다면은 그건 이제 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대중 심리학, 상식 심리학 등 수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거리를 지각하게 된다는 거야. 이 바로 동안신경이 바로 이 눈알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그리고 아까 렌즈를 움직이게 하는 모양체 그건 근육이냐 그건 동안신경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눈과 관련된 근육들의 이완 수축 그 정보 자체가 우리 거리를 지각하는데 한 몫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근육을 그죠? 어떤 식으로 자극해서 이완 수축을 바꿔버리면은 이 동일한 거리에 있는 이 대상도 가깝거나 멀어지는 지각을 하게 됐죠. 그것이 만약에 이 뇌 안에서의 신경계의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왜곡이랄까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뭐 실제와 다르면 다른 사람과 달리 환각과 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자그마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소위 심리학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다라는 이상 심리학과 관련된 환각, 망각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모양체가 뭐다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기피지가 또 어떤 이거는 지금 우리 몸을 저 그중에서도 지금 안구의 상태 정보가 우리 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 이거는 우리의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또 깊이 지각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이 중첩될 때는 이게 더 멀리 있다고 우리 느끼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 크기가 작으면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가까우면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멀죠. 이게 더 가깝고. 사람 같은 경우 지금 똑같은 크기를 그려놨지만 그죠? 우리는 이게 더 멀다고 느껴지는데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가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죠? 멀면은 사람이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같은 크기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구름이나 이런 지평선, 수평선이 없다면은 이 같은 크기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는 게 별로 이상하게 안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지평선, 수평선이 있으니까 이 그림이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인즉슨 바로 수평선, 지평선에 가까운 우리는 멀다라고 그렇게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도식이 마이클 셔머가 얘기한 그런 패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형판이 있든지 원형이 있든지 속성이 있든지 근데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론이 좀 더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결이 더 거칠수록 가깝고 결이 더 고울수록 멀다 이런 식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철길이 둘이 쭉 나 있는데 그죠? 멀면은 이 평행선이 수렴한다 라고 우리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 곳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친숙한 크기, 얼굴 아까 여기 뭡니까? 여기서 얼굴을 지각하는 그러한 친숙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얼굴에 대한 친숙성은 진화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거기에다 경험적으로 더 합세되어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진화적으로 타고나진 않아요. 또 50원짜리가 더 크고 작은 것은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죠 뭐 상대적으로 이런 뭐
같이 액수가 적지만 더 큰 동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50원짜리는 똑같은 크기라도 50원짜리는 작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크기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을 단수로 해서 뭐요? 50원짜리는 나한테 더 가까이 있고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는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는 지금 여기서 더 멀리 있고 50원짜리가 제일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 또 깊이 지각. 자, 이거 제가 게슈탈트 심리학 학파 얘기를 하면서 파이 현상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차 안에서 차가 서서히 움직일 때, 그죠? 우리는 바깥 이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네, 지금 교재 그 158쪽에 보시면 이 그림 4-35와 관련해서 운동 시차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볼 때 창밖 풍경은 기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매우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운동 시차 단서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빨리, 멀리 있는 것은 천천히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 멀리 있는 산과 가까이 있는 나무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 배경이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는 이 뒤에 파이 현상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야. 제가 아까 파이 현상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했다는 거 제가 착각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를 하긴 했는데 일단 뭐 배경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산은 천천히 움직이고 나무는 빨리 움직인다고 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나무는 가까이 있고 산은 멀리 있다라는 그런 거리 지각, 깊이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지냐? 그거는 지금 파이 현상 관련해서 지금 뒤에 얘기할 건데 제가 헷갈렸어. 앞서 얘기했던 거. 음. 자, 일단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산이나 나무가 움직이지 하는 것은 파이 현상, 우리 앞에 그 게슈탈트 심리학 보면서 얘기했던 그 현상과 관련해서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움직임, 즉 움직이처럼 보이는 가연 운동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뒤에 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단은 바깥이 움직이는데 왜 산은 천천히 움직이고 앞에 있는 나무는 빨리 움직이냐? 이거 바로 내 망막상에 이 이미지가 맺힐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망막으로부터 이 대상까지 이 시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좁고 가까이는 넓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까이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일 때 이 대상이 내 망막상에서 위치 변화가 훨씬 뭐요? 많죠. 위치 변화가 빨리 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이 작기 때문에 이 망막상의 위치 변화가 적어요. 바로 내 망막상에 미치는 그 위치 변화. 그걸 바탕으로 얘는 위치 변화가 빠르고 얘는 위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나에 가까이 있고 얘는 더 멀리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죠? 나의 상태가 이 대상의 거리, 깊이 지각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양한시 단서가 있어. 우린 눈이 두 개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이 지금 이 그림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를 본다? 아니, 자꾸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다는 표현보다 자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본다, 보여진다고 할 때 이 고양이를 볼 때 이 고양이가 이 망망상에 떨어지는 지점하고 이 망망상에 떨어지는 지점이 똑같이 대칭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긋난단 말이에요. 불일치. 바로 그러한 불일치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이 뭡니까? 이 대상의 깊이 지각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나로부터 어느 만큼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가 이 망막상에 떨어지는 그 이미지의 불일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제 화면 보는데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지금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은 이 각이 작기 때문에 이 망막상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 대상이 이 두 망막상의 이 맺히는 상대적 위치가 멀리 있을 때보다 이것이 더 커지겠죠. 아, 그래서 그러한 차의 정보를 가지고 양안시 두 눈에서 주어지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뭐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금방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죠? 망막상에 그죠? 이 이미지가 어느 만큼 빨리 이동하느냐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 이게 더 멀리 있다면은 그죠? 각이 더 작아질 텐데 그때 이때 여기에 맺히는 거가 여기에 맺히는 거는 크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어요. 똑같진 않지만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그 가까이 있으면은 이 두 망막상이 맺히는 게 훨씬 차이가 크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뇌 안에서 이 대상의 깊이를 처리한다는 거야. 뭐냐 가까우냐를. 그게 뭐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그 안에서도 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까 무지개색 같은 경우에도 7색깔로 보느냐 왜 미국 사람들은 남색을 쉽게 지각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동양의 그런 옛날 사람들은 5색깔을 봤느냐 우리가 지금 7색깔 보는 거는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딱 그냥 그 마이클 시험의 패턴이 우리 안에 딱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7색깔로 보지만 어쨌든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던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걸 우리는 인식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같은 문화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다 선천적으로 후천적 경험이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또 뭐요?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내 친구를 인식하는 방식, 그죠? 내 주위에 일어난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 이것이 또 달라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또 세대 차이가 나니까 또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죠? 그것이 복잡하고 이러한 어떤 물리적 사건이라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그러한 미묘한 차이에서 괴리는 더 커지고 그것이 결국은 편견을 낳고 갈등을 낳고 왜곡을 낳고 그것이 병리적인 현상이 되면은 망상을 낳고 환각을 낳고 이상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소위 정신병, 정신질환인 것이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